근데 어제 굉장히 놀랄만한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최수근 상병에 대한 그 수사 자료, 조사 자료를 국방부 쪽에서 회수할 당시에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 쪽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할 때는 이 이시원 비서관이 속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조율을 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은 전화해서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수사기록, 조사기록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조율을 하고 그 시간 언저리에 이시간 비서관은 직접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통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 특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적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시원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무고한 시민을 증거 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안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이것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선 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이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수색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은 핵심 참모,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그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건 경고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지난해 8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의 외압 사건 관여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부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그가 수사외압 사건이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이 누구의 지시로 수사 기록을 되찾아간 것인지 밝혀지면 수사외압 사건의 절반은 풀린다며 최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수사 기록 회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전 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장관의 윗선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며 외압 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묻고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MBC 박솔립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문 열어주지 말라고. MBC 취재진과 만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